5강의 스털링 엔진 부분입니다. 자, 19세기 초 개발된 외형 기관인, 자, 여기 외연 기관이란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로 계속 다루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외연, 밖에서 이것을 가열을 하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자, 이 스털링 엔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스털링 엔진은 열을 가해 팽창한 작동 기체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자, 열 에너지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작동 기체를 이용해 일을 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스털링 엔진은 자, 열 에너지가 이게 뭐로 바뀐다? 자, 이것이 일을 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열원에서 열을 받아 일을 하고 나머지 열을 저열원 쪽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털링 엔진은 가열, 팽창, 그 다음에 냉각, 압축의 네 과정, 이게 한 사이클을 이루어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자,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엔진 내부의 압력과 부피의 상관도 관계를 도식화해서 파악하면 편리합니다. 이걸 통해 열 효율이 어느 정도 열을 발생시켜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운동 에너지를 전환해서 사용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스털링 엔진은 다양한 열원을 이용하여 작동이 가능하며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이전에 있던 증기 기관보다는 상당히 좀 조용할 겁니다. 지금 소음이 적으니까. 자, 본문 들어갑니다. 19세기 초의 증기 기관은 불안정하고 위험했으며 증기 기관의 구동에 이것을 동력을 가해 일을 하는 필수적인 보일러의 폭발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 증기 기관이 계속해서 폭발 사고가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자,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이 스털링은 이 증기 기관을 대체하기 위해 자, 새로운 형태의 엔진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18년에 자, 획기적인 발은 뭘 만든다? 자, 스털링 엔진이라는 자,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외연 열기관을 개발합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연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열을 거기서 얻게 되는 자, 이 기관을 발명하게 되는데 자,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변환시켜 동력을 얻는 장치. 아까 얘기했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열기관에는 가솔린 기관, 그다음 디젤 기관 등과 같이 실린더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 동력을 얻는 내연 열 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증기 기관이나 그다음 스털링 엔진처럼 자, 여기서 엔진 밖에서 열을 공급하여 동력을 얻는 외연 열 기관. 자, 이 중에 지금 스털링 엔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자, 이 녀석은 지금 외연 열 기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스털링 엔진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 이 스털링 엔진의 그 작동 원리를 설명했네요. 자,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 자,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대? 수소나 헬륨 등의 작동 기체를 가두고 자,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냉각을 하면 이 작동 기체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서 이 피스톤이 움직여 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좀 이용했네요.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도 지금 이 파워 피스톤이 하나 있고요. 자, 오른쪽 윗부분에도 디스플레이서 지금 피스톤이 있어가지고 자, 이것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저기에 따랐던 뒷부분에 보시면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대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피스톤이 상하로 지금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지금 디스플레이서 이 피스톤은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이 원리를 지금 이용했습니다. 자,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자, 이때 열을 가해서 자, 이것들 팽창한 작동 기체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자, 운동 에너지를 이제 바꿔주고 일을 한 작동 기체는 처음 상태로 돌아오면서 남은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 순환 과정에서는 기관이 공급받은 열로 일을 하고 남은 열은 방출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순환 과정, 사이클이라고 하죠. 자, 한 사이클 과정이 끝난 후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스털링 엔진은 형태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림 1에서는 이 중에 뭐만 설명했어? 알파형 스털링 엔진만 설명하고 있네요. 나머지 베타부터 델타형은 여기 지금 소개된 건 없습니다. 자, 그림 1은
두 개의 실린더와 파워 피스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알파형 스털링 엔진인데, 자, 순환 과정 동안 자, 열의 공급 및 방출은 각각 고열원에서, 자, 지금 위에 우리 그림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고열원에서, 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의 작동 기체로, 그 다음에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의 저열원 쪽으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자, 아래에 있는 좌측 하단에 있는 파워 피스톤 쪽으로, 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자, 여기서 공급, 이 순환 과정의 열의 공급은 결국 어떻게? 자, 위에는 고열원 쪽에서 이것이 이렇게 저열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 가령 화력 발전소 폐열을 이용하여 스털링 엔진을 작동하고 남은 열이 호수에 물로 빠져나간다면, 자, 발전소의 폐열이 고열원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호수의 물이 바로 저열원이 된다. 이건 그냥 유사한 사례를 설명한 거야. 여기 호수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어떻게 화력 발전소 있자. 이쪽에는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쪽이 바로 고열원이 되는 거고, 자,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쓰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열을 호수의 물로 이렇게 다시 호수에 물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다시 냉각이 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죠. 자, 이게 냉각 장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이쪽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저열원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자, 팽창을 할 때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자, 결국 팽창을 한다는 건 피스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는, 이게 작동을 할 거란 말이야. 거기 따라 여기 있는 목을 돌려주게 돼요. 이 크랭크, 이걸 돌려주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하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자, 파워 피스톤과 90도의 어떤 이상 차이, 어떤 위치적인 차이,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작동 기체를 고열원과 저열원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각각 다르네요. 자, 여기서 파워 피스톤이 하는 역할은 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파워 피스톤은 이 작동 기체가 이게 팽창하게 함으로써 외부에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우측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내려 어떻게, 자, 이 작동 기체를 고열원 쪽에서 저열원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스털링 엔진은, 자,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의 열 역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이걸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지금 뭐가 있어요? 자, 가열 과정부터 나오네요. 자, 가열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뭐는 아직 안 일어나는 거야? 피스톤 자체의 움직임은 없어. 그럼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자, 이것은 등쪽 상황이 됩니다.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등쪽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지금 왼쪽으로 이것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파워 피스톤은 그냥 있고, 이 디스플레이서 피스톤만 움직이게 되는 상태. 이때 작동 기체는, 자, 고열원 쪽에서 모여가 있으며, 고열원에서 의해서 가열이 되고, 자,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열이 되면서 압력은 점점 높아지는 상태로 가는 게 가열 과정. 자, 이렇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자, 팽창한 작동 기체가,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지금 압력 자체가 높은데 이제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는 그런데, 자, 온도의 변화는 주질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여기서는, 자, 등온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작동 기체가 관을 따라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외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팽창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피스톤이, 파워 피스톤, 아래에 있는 파워 피스톤이, 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위에 있는 크랭크, 이 톱니바퀴를 돌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외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자, 지금 파워 피스톤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뭐는, 자, 위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그 자리에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냉각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자, 여기서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이번에는 또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고, 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작동 기체는 주로 저열 쪽으로 모여서 냉각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냉각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떤 부피의 변화는 없는 등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가열 과정에서는 이 작동 기체가 어느 쪽에 있었어요? 고열원 쪽에 있었죠? 자, 근데 냉각 단계로 넘어오면서 여기 있는 이 작동 기체들은 저열원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위치가 좀 변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압축 과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는 플라이 휠의 회전 관성과 그 다음에 냉각된 기체의 부피 감소에 따라서 이때는 부피를 감소했으니까 등적 상태는 이제 깨진 거야. 자, 여기서 파워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과정의 열은 외부로 방출되며 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고열원에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면서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때 같은 경우는 뭐를 유지하게 돼요? 자, 이때는 등온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새로운 사이클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서 이제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자, 열역학 과정에서 등적 등온은 자, 각각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 등적의 상태가 된다고 했고요.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여기 등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이따 따로 좀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오면서. 자,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 과정을 이상적인 열역학 과정으로 생각하면 자, 여기 있는 가열의 상태는 등적 상태입니다. 자,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온도만 변하겠죠. 자, 두 번째, 자, 팽창의 과정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기서 부피가 이제 변하는 과정. 자, 등적 냉각의 상태는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일정하게 부피를 유지하면서 자, 온도가 이번엔 떨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등온 압축의 과정은 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축이 되는 거니까 자, 부피가 여기서는 압축되는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4행정. 자, 결국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을 행정이라고 하는데 4개의 행정이 한 바퀴 돌게 되면 한 바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았다. 자, 이때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열 효율이에요. 자, 외부에서 유입된 열의 양이 얼마나 등원 팽창 과정에서 자, 이것이 외부의 일로 쓰였는가. 자, 이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아래 그림과 같이 작동기체의 압력과 그 다음에 부피의 상관관계 그래프로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세로축은 뭐가 되는 거고요? 작동기체의 압력이라고 하고요. 자, 가로축은 작동기체의 부피를 표시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여기 있는 그림 2에서 V는 뭐가 되는 거고 부피가 되는 거고 작동기체의 부피 자, 이 P가 되는 게 P가 보다 이 작동기체의 압력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스털링 엔진의 작동 기체는 처음에는 공기가 쓰였는데 이때는 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걸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소를 쓰였는데 자, 수소는 또 뭐가 또 폭발의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헬륨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림 2는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작동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근사화하여 자, 이것을 이렇게 모형태로 표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린 그래프인데 열역학에서의 1은 바로 몰통 압력과 부피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이것이 1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그림 2의 과정 2에서 엔진은 과정 2의 곡선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1을 외부로 하는 것이 되면 자, 볼까요? 과정 2에서 엔진은 과정 2의 곡선 아래 면적 부분이라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해당되는 바로 요만큼이 되겠죠? 자, 요만큼의 어떤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따라서 1회의 사이클을 거치게 되면 이 스털링 엔진은 이론적으로 도형의 내부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하는 것. 여기 빗금친 이만큼의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1회 사이클 동안
자, 스털링 엔진의 한 일을 외부에서 투입된 열의 총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된다? 자, 스털링 에너지의 열 효율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도형 내부의 면적을 뭐로 나누는 거야? 자, 이것을 자, 외부에서 투입된 열의 총량으로 나누게 되면 열 효율, 이걸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00%는 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외부적인 것이나 내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100% 어떻게 열로 지금 열 효율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너지로 다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저 열원의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열원과 그 다음에 저 열원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은 더 커진다 이렇게 봤네요. 지금. 자, 현재 개발되어 있는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어느 정도? 약 30%. 이게 지금 한 40%까지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열 효율은 지금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스털링 엔진은 온도차가 존재하면 이 스털링 기관이 작동하여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태양열이나 지열, 땅의 어떤 열이 있죠? 자, 이것을 같은 다양한 연료와 차가운 대기 등의 주변 조건까지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폐쇄 사이클로 자, 환경 친화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연 기관과 구성 재료가 동일하여 재활용 등에서 별도의 오염물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적게 또는 적게 일으킨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 자, 현재 이 스털링 엔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 자, 소형 발전기나 선박용 기관, 또 극저온 냉동기 등에 이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털링 엔진 가정용 열 병합 시스템 개발 연구도 한창 진행돼요. 이걸 어디다가 가정용으로 이걸 지금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또한 이 스털링 엔진은 내연 기관과 달리 자, 폭발 행정이 없기 때문에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작아서 잠수함의 에너지 등으로도 사용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소음이나 진동이 작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겁니다. 특히 이 군사적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잠수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탐지가 되지 않고 자, 이것이 어떻게 은밀하게 지금 침투를 해야 된다면 그만큼 어떻게 소음이나 진동은 적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에 적합한 어떤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